문법 세 번째 마지막으로 f-x가 0보다 크다. 이 얘기는 그래프를 이렇게 봤을 때 접선을 그려보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건데,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큰 쪽에서는 이런 쪽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지.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커. 여기에서도 여기도 이렇게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큰 쪽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를 한다고. 크잖아, 0보다. 이렇게.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 이럴 때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때에는 감소함수거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면 함수 f는, 이게 f야. 함수 f는 증가함수다. 증가함수. 그 다음에 거꾸로. 그럼 f가 저기 여기 성립하냐면 여기 성립하지 않아. f가 증가함수면 이때는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왜냐면 이걸 생각해봐. y 콜 x 3승은 모든 구간에서 증가하는 증가함수야. 이때 f-x를 구해보면 3x 제곱으로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증가함수다. 그러면 f-x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미분법이 수투에서도 나오고 미적분에서 또 나오는데, 이 앞에 있는 미분법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안 나와. 이것도 지금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다 해야 돼. 대학 가도 이거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들어봐. f2-x가 0보다 크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위에 거를 보고 f-x가 0보다 크면 f가 증가함수고 f2-x가 0보다 크니까 f-x가 증가함수가 되겠지. f-x가 증가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f-x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 이와 같이 증가한. 그럼 언제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이것을 살펴보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잘 봐. 이게 지금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음수죠. 이렇게 됐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그 전 거보다. 이거보다 이게 기울기가 증가한 거지. 음수로서. 이때는 또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지. 이렇게 점점 세워지죠. 이와 같이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곳에서는 그래프가 아래로 불른다. F가. 이러면 함수 F는 아래로 불러. 컨벡스 다운워드라. 아래로 불러. 기억하고 있고, 저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하면 우리가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가 있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어. 별 할 얘기는 없고 문제를 좀 풀어볼까? fx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가 모든 구간에서 증가함수가 되도록 a를 구하라. 풀이라고 반드시 쓰고, 대학에서는 다 주관식이야. 문제가 풀이라고 좀 꼭 좀 써.
증가함수니까 f-x가 0보다 커야 돼. 3x제곱 2ax a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뭔 소리야?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 시간에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와 같은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y값이 모든 구간에서 y값이 0보다 커야 돼. 물론 같아도 되니까 뭐 다도 되지. 이렇게 중근을 가질 수도 있지. 이렇게. 이거 근이 없는 거지. 근이 뭐라 그랬는데? 근이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 시간에 했어. 근이 뭐라 그랬어? x절편이야. x절편. x절편이 없잖아. 근이 없다는 거. 이건 근이 하나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런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이건 판별식이 0인 거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비록 미분을 이용하는 문제지만 중학교 3학년에 나오는 내용 이거를 물어보는 거. 혹은 고1 과정.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3 고1 과정을 손에서 읽게. 이런 게 생각이 바로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중학교에서부터 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 학기 분량이 1시간 반밖에 안 걸려. 그걸 머릿속에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야 돼. 그래 이럴 때 수능 문제 풀을 때 이게 튀어나오는 거야. 판별식 계산하는 거 여러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소가 나오는데 극대값 극소값 이것은 뭐냐면 아주 쉬워. 그래프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이런 점을 극대점이라고 해요. 이렇게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이런 점은 극소점이라고 한다. 이건 극대점. 그리고 극대값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y값을 대답해야 돼. 극대점. 이 점은 극소점.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면 그래프를 증가되게 그리고 뭐 굳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게 이제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야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위로 볼록, 이런 부분은 아래로 볼록, 이런 부분은 미적분 이과에서 배우겠지. 변곡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가지면 어떤 함수도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 그릴 수 있어. 그려놓으면 뭐 증가해서 감소로 내려온 점은 극대점이고 이거에서 이건 극소점이다. 할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문제를 푸는 거지. 문제를 풀어보죠. y는 x 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이다. 극값을 구하라. 극값이라고 하는 것은 극대값, 극소값을 다 합쳐서 극값이라고 해요. 의 극값을 구하라. 풀이라고 쓰고 미분해 3x제곱 마이너스 6x 이게 다 중3 고1 과정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따라서 y 프라임은 0이 되는 값은 x 이퀄 0과 2야. 이걸 왜 찾냐면 0보다 크냐 작으냐를 판단하려면 0이 되는 값을 먼저 찾아야 돼. x 0 2 이때 y 프라임 y 프라임에 따라 y 프라임의 부호에 따라서 여기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 이건 여체로 y값 함수값은 마이너스 2면 얼마야? 8 빼기 12 빼기 2 마이너스 6 마 6 이렇게. x가 0보다 작으면 음수 곱하니까 양수 0과 1 사이 1을 대입해. 아무거나 대입해. 양, 곱하면
2보다 큰 수, 100을 대입해. 양. 또. 그러니까 그래프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극대점은 0, 마이너스 2. 극소점은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다른 문제를 풀려면 그 뒤에 있는 뭐 방정식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근과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그래프를 좀 정확히 그려놓으면 수학은 그래프를 그리면 거의 다 푼 거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2일 때 마이너스 6 여기쯤 지나가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마음에 안 들겠다. 그래프 여기까지 감소했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 괜히 그렸네. 본때 안 나. 그래프를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놓으면 다른 문제도 풀 수 있다. 잘 들어. 그런데 나는 그 얘기 좀 이따 하자.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풀어보자. y는 x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의 극값을 구해보자. 극값이 있으면 구하라 이랬어. b분의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3으로 묶으면 3의 제곱이니까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이 함수는 뭐가 돼야 돼? 증가함수. 그러니까 y절편은 1이고 x 이퀄 1에서 1을 거쳤다가 어떻게 돼야 되니까 아마도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가다가 1에서 약간 주춤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1에서. 어쨌든 계속 증가를 해야 돼. 극값이 있어 없어? 극값이 없지. 이 3차 함수는 아까도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는데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이 무한히 커져서 이 뒤에 값이 아무리 마이너스가 되어도 따라오질 못해 얘를.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 이 3차항이 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면 마이너스 만, 마이너스 10만, 100만 그러면 얘네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 다 플러스라고 하더라고. 밑으로 내려 꽂아야 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러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 지금과 같은 함수는 극값이 없고 모든 구간에서 증가 함수이다. 이렇게 내가 얘는. 그러니까 3차 함수의 개형은 극값이 존재하면 이런 형태,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형태. 두 가지다. 3차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 음수면 뒤집어야 되잖아.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소함수. 이 네 가지 형태밖에 없다. 3차 함수는. 기억해. 3차 함수는 이 네 가지 형태밖에 없어. 그러면 아까는 처음이기 때문에 표를 만들어서 증가 감소를 판단했지만 실제로 그 처음에 있던 문제가 y는 마이너스 2였지. 이렇게 돼 있던 문제를 나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y 프라임은 y 프라임이 0이 되는 x는 0과 2잖아. 그럼 무조건 이렇게 그려. 무조건. 그럼 여기가 y절편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니까 작은 걸 갖다 써야지. 두 개잖아. 그럼 여기는 0이고 여기는 2거든. 이렇게 놓고 문제를 보는 거야. 그럼 여기가 x가 0이면 마이너스 2이고 여기는 2일 때 마이너스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그래.
그리고 x가 0일 때는 얼마야? 마이너스 여기 지나갔지. 그 다음에 x축은 뭐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럼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 표를 만들지 않고 3차 함수, 4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4차 함수도 보여줄게요. 4차 함수는 그래프의 개형이 잘 봐. y는 x 4승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3. 문제 제대로 적었나 모르겠네. 해보자. 2분 해봐. 그리고 이 함수는 보면 x가 100이라고 해봐. x가 100이라고 하면 100에 10의 제곱인데 4제곱이면 얘가 10의 8승이야. 8승. 그럼 얘가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100의 6만이야. 6만. 10의 8승에서 6만 빼봐야 의미가 없어. 이게 100일 때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x가 100의 100승이라고 해봐. 그럼 얘는 있으나 많아요. 그러니까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는 그래프가 위로 뻗어야 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도 이게 양수이기 때문에 위로 뻗어야 돼. 그러니까 4차 함수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데 이게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능성을 조사하면 양옆은 위로 뻗어야 돼. 그렇다면 가능성은 이렇게 됐다가 한번 웨이브를 주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이렇지 않으면은 뭐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 4차 함수는. 자, 조금 더 이제 문제를 이 극값을 구해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 극값을 보라. V 2분의 1이 4x 3승 12x 마이너스 8 4로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1, 0, 마 3, 마 2 2, 1, 2, 2, 4, 1, 2, 0. 그러니까 얘는 4의 x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돼. 그러면 4의 x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이 4차 함수는 이게 도함수가 0이 됩니다. 따라서 y 프라임이 0인 x는 마이너스 1과 2야. 두 개밖에 없어. 그럼 절대로 이렇게 그려질 수가 없어. 이런 데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에요. 이런 데가. 그러니까 4차 함수에서 여기가 양수일 때 이렇게 극대값이 존재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이렇게 됐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서 양끝은 무조건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극소값이 두 개고 극대값이 하나라고. 알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형태 아니면은 아까 그랬지? 이런 형태밖에 없어. 근데 이 그래프를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거나 내려왔다가 올라가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주춤해서 올라가거나 이런 거밖에 없어.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걸 뒤집어야지. 자, 그렇다면 그래프를 어떻게 될 것이냐. 표를 만들어 볼게. 이건 처음이야. y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1과 2지. y 프라임이 0인 x는 마이너스 1과 2였어. 그러면 표를 이렇게 만들어. 2
x y 프라임 y 또또또 0 부호를 찾아야 돼. 아까 얘가 뭐였었냐면 4의 괜히 지금 x 플러스 아니다 x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었거든. 잘 봐. 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럼 음수지. 여기는 양수니까 음수야. 이 사이에 0을 대입해봐. 양 곱하면 또 음수야. 2보다 크면 양수 플러스. 그러니까 그래프가 감소하고 증가해. 그리고 y값을 갖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면 얼마야? 뭐 얼마 나오겠지. 여기도 얼마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2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x축 y축 하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다. 알겠죠? 설명할 건 없어. 이제 문제를 좀 풀어주는 거야. y가 x 3승 플러스 3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x 이퀄 마이너스 1, 3에서 극값을 갖는다. a, b를 구하라. 내가 문제 푸는 방식은 3차 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극값이 존재하면 무조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3에서 극값을 갖는다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 무엇이고 얘는 3에 무엇이야. 거의 다 풀린 거야 문제. 그럼 이건 뭔데? 이런 점에서는 미분 개수가 0이라. 미분하면 3x 제곱 3ax 제곱. 딴 생각을 하면 바로 틀려. 6ax 플러스 b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돼야 돼. 3 마이너스 6a 플러스 b는 0이 돼야 돼. 3을 대입해도 0이 돼야 돼. 27 뭐지? 18a 플러스 b 역시 0이 돼. 그럼 a, b의 값이 구해지는 거지. c는 뭐지? 뭐 문제를 내가 뭐 잘못 썼거나 그런 건데 표를 만들 필요도 없고 x 이퀄 이런 점에서 극값을 갖는다면 바로 f-1이나 f-3이 0이라는 거. C하고 상관없이 A, B는 구해진 거지. 이거를 써먹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돼. 뭐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런 문제들이 어려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퀄 제로가 첫째, 서로 다른 세실근. 둘째, 중근과 하나의 실근. 세 번째, 하나의 실근과 허근을 갖는 경우에 A의 범위를 구하라. 여기까지 할게요. 자, 잘 봐. 3차 함수는 이제 이 형태에 따라서 여기가 양수일 때 극값을 갖는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밖에 없어.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이야. 근이 뭐라 그랬어?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 시간에 한 얘기. x 인터셉트, x 절편이야. 이게 근이라고. 이 방정식의 근이 여기라고. 여기 이거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범위는 뭐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또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극대값이 양수이고 극소값이 음수가 되도록 A를 범위를 정해준 거야. 문제 풀인데 내가 해라. 극대값 구해서 0보다 크다고 놓고 극소값은 0보다 작다고 놓는 거야. 서로 다른 세실근. 중근과 하나의 실근. 그거는 중근을 가지려면 여기를 지나가야 돼. 이거나 아니면 이거라. 이렇게. 요게 1번이 될 조건. 3번은 뭐예요? 허근과 하나의 실근. 그 얘기는 뭐냐면 허근 하나만, 하나의 실근만 갖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3번. 혹은 이렇게. 이렇게. 3번. 이렇게. 이걸 가지고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여기가 제일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프를 다 내 머릿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이거다. 그래프 정확히 그려놓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문제를 좀 풀어보고 이 이해를 확실하게 해. 저걸 그래서 fx라고 놓고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풀어보려고. 3x 제곱 마이너스 3 3의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에 무엇이고 여기는 플러스 1에 y값 구해야지. 이게 극대값이야. 이게 극대값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x축이 이런 쪽에 어디 있어야 되거든. 이런 쪽에 이렇게 x축이. 그러니까 극대값을 요거 구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나온 값을 0보다 크다. 극소값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4차 함수는 잘 봐. 4차 함수는 y는 ax 4승 플러스 bx 3승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에서 a가 포지티브일 때 그래프는 두 가지밖에 없어. 이런 형태이거나 이런 형태이다. 물론 이쪽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런 경우는 x축이 여기 있으면 근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닿으면 중근 하나. 이렇게 만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세 가지밖에 없지. 이런 때는 잘 봐. 서로 다른 세 실근. 서로 다른 네 실근. 하나, 둘, 셋, 넷.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뭘까? 극소값은 0보다 작아야 되고 극대값은 0보다 커야 돼. 당연히 이것의 도함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 여기가 뭐라고? 알파. 여기 베타. 이게 뭐야? 감마. 알파, 베타, 감마는 f-x 이퀄 제로의 근이다. 이것을 미분했을 때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거죠. 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되게 많죠. x축이 이런 데 있으면 서로 다른 얘기지.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나의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 이 위로 올라가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요 사이에 있어도 서로 다른 두 실근. 여기 닿으면
하나의 중군. 이러면 근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3차, 4차, 3차, 4차밖에 없잖아. 이 두 가지를 상황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서 답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상.